농지 이 정도는 알고 보유하자. 농지 전수조사,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벌금 및 과태료. 이제는 농지법을 모르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농지법 개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3회에 걸쳐 제작 예정이고요. 각각의 영상에는 법조문 중심으로 농지법을 설명드리고 영상 말미에는 질의응답으로 일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영상 3회를 거쳐 모두 시청을 하신다면 농지 보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불법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가 예상되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 개정 농지법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소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헌법과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과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에서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 소유 제한에 관련된 조문이 있는데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서 가로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하고 제3호는 2호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론을 하고요. 제3호는 개인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목적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관련돼서는 이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 예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법 시행일 농지법 시행일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즉 법 시행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작용하든 안 하든 임대차, 위탁 경영 이 모든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농여건 분리 농지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토지 이음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지번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번에 해당되는 내용 나오고 지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면적 나오고 공시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나오고 요 부분에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상속으로 소유하는 농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근데 이농인 경우에는 이 8년 이상 작용이 반드시 필수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목적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이렇게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작용 요건, 작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또 예외 조항 중에 농지 소유 상환 관련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농지법 제7조에 농지 소유 상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 농지와 이농 농지는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는 보유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목적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중 10,000제곱미터를 초과되는 농지는 제23조 1항 7호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는 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10,000제곱미터 초과하면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항의 농업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농업인은 농지법상의 농업인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받는 농업인 규정에서 요구되는 사항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농업인이라는 어떤 자격 부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군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농지법 시행령 3조에 농업인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인성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333제곱미터 이상의 고종실 온실에 또는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또는 다인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가축 등을 기준두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가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농업 경영에 대한 정의인데요. 농업 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경 얘기를 했는데 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최소 기준입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그래서 위탁경영과 농지 임대하고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농지 임대는 남이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짓는 거고요. 위탁경영은 내 책임과 계산에 의해서 남의 노동력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위탁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란 무엇인지 궁금해지시죠? 예, 농지법 제2조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농지법 제2조 1항에 농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서 가목에 전, 답, 과수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답 과수원입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 뭐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연생 식물 재배지란 다연생 식물이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린형 묘목, 과수, 뽕나물,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대표적인 게 반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뭐 단풍나무, 뭐 이런 것들. 다만 이런 나무들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단성 식물 재배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불법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아까 말씀드렸던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는 농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그러니까 3년 이상은 해야지만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이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했다면 농지로 본다는 얘기고 3년 미만일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이 과거에서 달라진 게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된 건데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종전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생 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날, 형질 변경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내가 농지법에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 내 토지가 농지법에서 관한 농지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농지란 감옥의 토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감옥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설 부지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령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토지의 개량시설이란 유지, 양수, 배수 시설, 수로, 농도, 제방 당연하겠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용으로 정하는 시설, 생산시설이란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 농림축산식품부용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 사육사, 농림축산부용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간이태비장, 농막 등을 얘기합니다. 간혹가다 요즘 농지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농지 취득할 때 거리 제한이 있냐는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아마도 그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그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변경된 서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농 거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농 거리가 했고 취득 대상 농지의 거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계획서가 개정 서식이 나오면서 나왔는데요. 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8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상에서는 통작거리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떤 거리 이상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다만 발급 심사 요령에서 영농 의지, 영농 능력 이런 것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원론은 농지법상 통작거리 제한은 없다. 다만 심사하는 부분에서 불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농지위원회 또는 농지위원회 이제 그 월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영농 의지와 영농 능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 일단 발급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했더니 농사를 안 했다. 그건 농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이거를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하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되고 이용 실태 조사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등이 이제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을 좀 가져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촌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이 영농거리와 취득 대상 농지와 거리에서 내 영농 의지와 영농 능력들을 좀 답변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을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촌작용 관련돼서는 이 소득세법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시 이 제촌작용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농지 소유 자격과 그다음에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지가 뭔지 또는 위탁경영, 자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답가수원이 임야화되거나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지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답가수원이 임야화됐고 불법 건축물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작용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작용하지는 않은 거고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불법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지 여부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거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 전용 관련 돼서 상당한 그 행정처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여부가 아니라 이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 농장부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가요? 예, 이거는 농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2016년 이전에는 3년 이상 농업을 했다 그러면 농지로 인정받고 아니면 농지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2016년 이후에는 3년 규정은 없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처음부터 고정식 운식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가요?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건 농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고정식 운식이라는 건 농지 생산시설이거든요. 근데 생산시설 내에서 보면은 지목이 임야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이게 돼야 돼.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정식 운식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지에 벚나무 묘목을 식재했을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림 목적이라면 농지로 해당되고요. 조경 목적이라면 불법 전용 농지가 되기 때문에 원상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째 시간으로 농지 소유 자격과 용어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준비로서 중요한 농지 임대, 위탁 경영,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